무서워서 사겠나 땄다가 안가 공모주 개미 무덤 되나. 최근 새내 기주들이 상장 첫날 불기둥을 세운 뒤 이튿날 하한가를 찍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 단타 매매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하락장일수록 수급이 테마주나 공모주 등으로 쏠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힘스는 상장 첫날이었던 지난 26일 300% 급등한 뒤 29일에는 하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전날에는 13.40% 빠졌다. 상장 첫날 29,2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현재 1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대힘스의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건 기관과 외국인이다. 기관과 외국인은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3거래일 동안 내리 팔자를 택했다. 기관과 외국인은 이 기간 각각 596억 원, 332억 원을 팔았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아치웠다. 현대힘스보다 앞서 상장한 우진엔텍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우진엔텍은 상장 첫날인 지난 24일 공모가 대비 4배 오르는 따따블에 성공한 뒤 이튿날 상한가 사흘째 12.52%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29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전날엔 9% 넘게 밀렸다. 우진엔텍은 상장 첫날 21,200원까지 오른 뒤 26일 3만원 선을 웃돌았으나 현재 19,000원 선까지 떨어졌다. 우진엔텍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가 미끄러지는 모습이다. 기관과 외국인은 지난 24일부터 전날까지 상장 후 5거래일 내리 우진엔텍을 팔았다. 이 기간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22억 원, 32억 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25일 상장한 HB인베스트먼트 역시 첫날 97.06% 상승한 뒤 26일과 29일 각각 17.46%, 24.05% 하락했고 전날에는 1% 밀렸다. HB인베스트먼트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50억 원, 35억 원을 팔았다. 현대힘스와 우진엔텍, HB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주체는 개인이다. 새내 기주의 주가 부진이 길어질수록 개인들의 손해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 투자자들은 현대힘스와 우진엔텍 상장 이후 각각 940억 원, 159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HB인베스트먼트도 456억 원 순매수했다. 전문가들은 공모주 시장이 과열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단타 매매가 급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급등락이 심한 경우가 많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기업 공개 관계자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기관도 보호의 수가 묶여있지 않는 이상 상장 직후 물량을 빨리 털어내 단기 차익을 노리는 분위기라며 공모주들이 상장 첫날 급등했다. 바로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만큼 투자에는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삼성전자의 주식을 빌린 대차 수량이 크게 늘어 대차 잔고가 41%나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향후 재개될 공매도를 위해 주가가 낮을 때 미리 대처를 해두려는 수요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추정이다. 또 유동성 공급자의 ETF 매수 대응을 위한 대차가 상당 부분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식 대차 잔고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8일 9,042만 2,623주까지 감소했다가 올 들어 대차 수량이 크게 늘며 1월 29일 기준 1억 2,750만 1,423주로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41%에 달한다. 대차 잔고는 금액 기준 9조 4,861억 원에 달한다. 작년과는 달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대차 수량이 증가했다는 점이 문제다. 금융위원회 의결로 작년 11월 6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후 올 1월 29일까지 58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주식의 대차 수량은 모두 1억 7,111만 596주다. 공매도 금지 이전 58거래일 동안의 대차 수량은 1억 3,603만 7,982주에 불과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 거래는 전체의 30% 미만이라고 하다. 대차 수량이 증가한 점은 특이하다는 해석이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먼저 최근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ETF로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면서 대차 거래가 늘었을 수 있다. 정상진 한투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삼성전자를 담고 있는 ETF로 투자가 몰리면서 유동성 공급자가 매도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차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해석했다. 특히 ETF 유동성 공급자와의 연관성에 대한 해석 중 눈길이 가는 것은 주가 전망이다. 올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으니 앞으로 있을 대차 수요를 앞당겨서 삼성전자 주가가 낮을 때 미리 대차를 해두는 효과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전략팀장은 이달 외국인이 삼성전자 대주주 일가의 주식을 블록별로 매수했기 때문에 대차할 수 있는 주식이 더욱 풍부해졌고 대차 조건도 많이 좋아졌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 팀장은 이어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하는데 주식을 대차할 경우 배당금을 받을 권리도 차입자에게 이전된다면서 배당락일까지는 최소한 갖고 있을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공매도의 재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면 공매도가 체계될 수 있다는 예상은 앞서 전면금지 조치가 시작된 시점부터 있었다. 결국 향후 공매도가 체계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 주가가 쌀 때, 그리고 외국인 보유분의 대차 공급 물량이 풍부할 때 대차를 늘릴 요인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나중에 대차를 하려면 더 높은 주가를 기준으로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식 대차에는 기간 제약이 없는데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식 대차 기간을 90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대차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데는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서 현금처럼 활용되는 탓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트레이더는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주면 필요로 하는 현금이든 채권이든 교환이 쉽기 때문에 국내 증권가에서는 현금 통화처럼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다른 주식은 대차 잔고가 많은 순서로 보면 JB금융지주, 삼성중공업, DGB금융지주, 두산에너빌리티 순이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작년 11월 6일 이후 올 1월 29일까지 58거래일 동안 모두 15억 1783만 2943주의 대차 거래가 체결됐다. 공매도 전면 금지 전 58거래일 기간 동안은 총 18억 4065만 3029주의 대차 거래가 체결됐다. 시장 전체로는 공매도 금지로 대차 수량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설립된 CB 파이낸셜 솔루션은 고객의 자산을 분석해 최적의 조건으로 분산 예치할 수 있도록 예금 비교 중개 서비스 저축 하나로를 제공한다. 단순히 높은 금리 순서로 예금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실가지 건전성 지표를 비교해 같은 이자율에서 더 건전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혜유 CB 파이낸셜 솔루션 대표는 은행 건전성 문제에 민감한 고액 예금자들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패션 디자이너 출신 오세범 세보마 EAC 대표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오픈마켓 이커머스 플랫폼 LNL을 운영한다. LNL과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의 차별점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접목시킨 것이다. 오 대표는 앱 내에서 이용자의 미션 수행, 판매자의 마케팅, 제품 판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 스텔라 인터내셔널은 2021년 설립된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스타트업이다. 주요 고객층은 30, 40대, MZ 세대로 프리미엄, 유아동 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스텔라 스토리즈를 운영 중이다.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최저가 제품이 아닌 자체 인증 절차를 걸친 상품을 제안해 젊은 엄마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MZ세대의 소비 습관에 부합하는 라이브 커머스, 매거진 기능을 적용해 재미와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컨슈머 트렌드도 공략했다. 추가적은 여성 벤처 기업들 중에서도 패션테크 스타트업은 소수이기 때문에 쉽게 찾기 어렵다. 이에 오 대표는 처음에는 기업 홍보를 위해 여벤협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을 통해 플랫폼 검증을 위한 최소 기능 제품 테스트 진행, 운영비 지원 등 본래 목적과 달리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프리미엄 유아동 시장을 상점하기 위해 서비스를 론칭한 스텔라 인터내셔널은 투자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여성 벤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이를 통해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효율적인 방식과 인수합병을 위한 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 창업가들과 교류하며 서로 사업 전략을 공유했다. 이 대표는 여성 스타트업 대표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함께 교류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여성 창업가들이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됐다고 강조했다. 2022년 처음 시작된 여벤협의 민간협력 여성 벤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은 초기 여성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 자금 유치 등 초기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2년간 총 36개의 기업을 지원하며 여성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3회차를 맞이한 만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성 스타트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벤협 관계자는 이 사업은 여성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민간 엑셀러레이터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된다며 최근 스타트업의 글로벌화가 주요 쟁점이 된 만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이에 맞는 기업을 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